치매가 오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자식 이름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할머니는 그것 하나만은 못 잊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간병인. 그 사람만 보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다가도 그 사람 발소리가 들리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더 심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은 원래 낯선 사람한테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한 짓을, 그리고 그 결과로 무너진 집안을, 그 집 딸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것까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챕터 딸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수진 씨가 어머니 수발을 시작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빠들은 찬성했는데 수진 씨가 막았습니다. 낯선 데 보내면 더 빨리 나빠져. 내가 할게.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도 가깝고 어머니 상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보니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약부터 챙겼습니다. 밥 차리고 씻기고 퇴근하고 오면 또 밥 차리고 재우고 매일이 그랬습니다. 주말엔 하루 종일 집을 못 나갔습니다. 친구들 연락이 와도 어머니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 못 나갔습니다. 오빠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용돈도 쥐어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말이 때로는 더 허탈했습니다. 수고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같이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기저귀 갈다가 손이 파르르 떨린 날이 있었는데 그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도 못했습니다. 오빠들한테 말하면 죄책감 느낄까봐 그것도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열쇠 어디 뒀는지 잊는 정도였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마트 다녀오시다가 길을 잃은 적이 2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m 거리 편의점을 가셨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날 수진 씨가 어머니를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밤 9시 넘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배회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어머니가 수진 씨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 재우고 복도에 혼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단독 간병은 이제 무리라고, 전문 도움을 받으라고. 그날 수진 씨가 오빠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들, 나 이제 혼자 못하겠어. 2챕터 천사 같은 간병인 오빠들이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뒤 소개가 왔습니다. 이름은 정아은. 38살. 면접날 집에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순했고 말을 조근조근했습니다. 이력서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경력도 5년이 넘었고 추천서도 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 모신 경험은요? 2분 모셨어요. 한 분은 말기였는데 3년 함께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이랬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보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드리는 게.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하은 씨 얼굴을 보는 순간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비명을 지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처음엔 다 그러니까요. 하은 씨는 일을 잘했습니다. 밥을 어머니 입맛에 맞게 부드럽게 해줬고 손발을 수건데워서 닦아드렸고 점심 먹고 나면 베란다에 의자를 가져다 두고 햇빛 드는 쪽으로 앉혀드렸습니다. 치매 어르신한테 말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같은 말을 10번 반복하셔도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줬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하고 와보면 어머니가 잘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2년 동안 너무 혼자 붙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빠들도 만족했습니다. 다음 달에 보너스 얹어주기로 했고 큰오빠가 내려왔다 가면서 하은 씨한테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잘 부탁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이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챕터 반복되는 공포 저리 가라고.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구석에 몸을 붙이고 이불을 끌어안은 채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는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당황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은 씨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하은 씨가 뭐 어쨌어? 어머니가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엄마, 하은 씨는 좋은 분이야. 밥도 해드리고 산책도 아니야. 나 알아. 저 사람 알아.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이 치매 증상으로 흐릿해진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때 그걸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냥 달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몸이 굳어졌습니다. 발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하은 씨가 수저를 건네면 고개를 돌렸고 약도 하은 씨 손에서는 절대 안 받았습니다. 오빠들이랑 전화로 의논을 했는데 치매 증상이겠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공격적인 게 치매 증상 중에 있다고. 그런데 낯선 사람 전부한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은 씨한테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진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말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은 씨가 들어올 때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습니다. 수진 씨가 하은 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하은 씨를 아는 분이 아니냐고. 왜 저러실까 모르겠다고. 하은 씨가 웃었습니다. 다른 분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치매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뭔가를 꽉 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4챕터 낡은 사진 한 장 손을 펼치게 했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만져온 흔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 명은 젊은 시절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해 보이는 인상으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어머니가 사진을 빼앗아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 등이 서늘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말이 꼬인 건지, 진짜 뭔가를 기억하는 건지, 어릴 때 기억을 하나씩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누군가랑 크게 싸웠던 기억, 박씨 어쩌고 하는 이름이 오고 갔던 기억, 초등학교 때라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오빠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큰오빠는 바빠서 집에 별로 없었다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랑 같은 동네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분, 70 중반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젊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냐고. 그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걸 물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을 해요. 누굴 죽였다고. 한참 조용했습니다. 있었지. 5챕터 20년 전 20년도 더 됐습니다. 분순 씨 40대였을 때 동네에 박 씨 가정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아내랑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순 씨랑 박 씨 아내가 처음엔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애들 나이가 비슷했고 장 볼 때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 남편이 분순 씨한테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찾아갔더니 박 씨 남편이 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분순 씨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분순 씨가 한 일이 박 씨 공장의 세무조사를 신고한 겁니다. 익명으로. 처음엔 겁만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알아서 돈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신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사가 들어갔고 작은 문제가 다른 것들과 얽히면서 커졌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박 씨 남편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가정은요? 겨우 물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부인이 빚을 감당 못해서 얼마 후에 그 부인도 갔어. 병으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친척 집에 맡겨졌다고 들었어. 몇 살이었어요, 그 딸이? 그때 18이었나? 거의 어른이었지.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셨습니다. 하은이. 박하은이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하은, 하은, 정하은. 이름이 같습니다. 그 시절 18.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 38. 하은 씨가 38입니다. 빗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는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이 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람만 보면 저러는 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게, 내가 죽인 사람이라고 한 게, 그 퍼즐들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6챕터 CCTV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 씨 딸 이름이 박하은이었다는 것,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호적을 옮겼다는 것, 지금 성이 정 씨라는 것.
정하은. 맞았습니다. 그날 밤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건 아니고 현관 쪽 택배 확인용 카메라였습니다. 각도상 거실 일부가 보였습니다. 며칠치를 돌렸는데 대부분 평범했습니다. 밥 차리는 장면, 산책 데려가는 장면, 어머니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 장면. 그런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은 씨가 어머니한테 약을 드리는 장면이었는데 어머니가 손을 저으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은 씨가 잠깐 멈추더니 몸을 기울여서 어머니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하은 씨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굳어서 말을 들었습니다. 3번을 돌려봤는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습니다. 이 상태로 어머니가 하루하루 어땠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20년 전 자기가 한 집과 마주한 채로 그날 밤을 거의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방으로 먼저 갔습니다. 7챕터 되면 엄마 하은 씨가 엄마한테 뭔가 말한 거 있어? 없어. 엄마. 없다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박씨 집안 이야기. 20년 전에 엄마가 한 것도. 어머니가 굳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어? 하은 씨가 그 집 딸이지?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쁜 짓 했어. 내가 나쁜 짓 했어. 그 아이 아빠가 죽었어. 내 때문에. 돈 받으려고 신고했어. 내가 죽인 거야. 그래서 하은 씨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구 딸인지 아세요? 라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는 무서웠어. 근데 불쌍했어. 내가 한 짓 때문에 고아가 됐잖아. 그래서 그냥 있었어. 그 애가 복수하면 맞아야지 했어. 수진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치매가 와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뇌세포가 죽어도 거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날 오전 하은 씨가 왔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 씨, 이름이 원래 박하은이죠? 굳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알아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먼저 듣고 싶어요. 하은 씨가 한참 바닥을 봤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가시던 해가 제가 18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다음 해에 가셨고요. 저는 외가 쪽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면서 컸어요.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그렇게 만든 건지. 5년을 찾았어요. 어르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처음엔. 지금은 다르다고요? 하은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막상 어르신을 보니까 그냥 노인이었어요. 치매가 온 노인. 뭔가를 기억하면서 혼자 무서워하는 노인. 제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르신이 절 보고 비명을 지를 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졌어요. 이미 이렇게 되셨는데, 20년을 그걸 들고 사신 분인데, 귓속말로 겁을 들인 건 잘못이에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일했어요. 밥 드리고 씻겨 드리고 그게 전부예요. 수진 씨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쁜 의도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머니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8챕터 인과응보 사흘 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어머니 방에 하은 씨를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얼굴을 보고 이불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습관처럼 수진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도망가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어머니가 천천히 하은 씨를 봤습니다. 하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 박하은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알아요.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다 내 탓이야. 어르신, 하은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어요. 복수하러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안 할 거예요. 어르신이 20년 동안 이걸 들고 사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주름이 깊은 살면서 많이 일한 손. 하은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방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잊으려 해도 세상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오빠들한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큰오빠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고. 응.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하은 씨는 나쁜 의도로 들어온 건 맞아. 근데 어머니한테 실제로 해를 끼치진 않았어. 그리고 오빠, 우리 어머니가 먼저 그 집을 무너뜨린 거잖아. 그게 먼저야. 오빠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9챕터 봄은 다시 온다. 하은 씨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더 있으면 어르신한테도 저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는 날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저가요. 이번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 살아라. 그 말 한마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치매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잊고 어제 본 얼굴을 오늘 모릅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비명을 지르는 날이 줄었습니다. 잠을 더 잘 자고 밥도 조금 더 드셨습니다. 왜 그런지 수진 씨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20년 동안 가슴에 눌려있던 게 조금은 풀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주봤기 때문에. 하은 씨는 지금 동네 꽃집에서 일합니다. 간병일은 접었습니다. 가끔 분순 씨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습니다.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봄에 꽃집 창밖을 보면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꽃을 좋아하셨을까? 어머니는 어떤 꽃을 좋아하셨을까? 수진 씨는 요즘 어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자주 묻습니다. 치매가 오면 최근 기억은 사라지는데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무서웠어. 돈 떼일까봐. 우리 셋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나도 알아. 내가 나빴어.
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수진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뭐? 그래도 엄마야. 분순 씨가 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걸 평생 묻어두고 사느냐 아니면 언젠가 마주보느냐. 분순 씨는 20년을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와도 그게 안 지워졌습니다. 하은 씨는 5년을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클로징 멘트 오분순 씨가 20년 동안 기억한 건 자기가 한 잘못이었습니다. 치매가 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아무리 잊고 싶어도 내가 누군가를 망가뜨린 기억은 쉽게 안 지워집니다. 하은 씨가 복수 대신 선택한 건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한테 잘못을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일이라서 이미 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잊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순 씨처럼 치매가 와서야 그게 올라오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기억하는 동안 마주보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더 불쌍하셨습니까? 어머니입니까? 하은 씨입니까? 수진 씨입니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지금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